얘가 그냥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로스트 업데이트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 MySQL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예제예요. MySQL입니다. 바로 앞에 예제랑 진행하는 순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2번이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로스트 업데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MySQL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X를 이렇게 읽을 때 추가적으로 락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MySQL에서는 이런 거를 락킹 리드라고 하는데요. 자, 개발자가 쿼리문을 짤 때 이런 형태로 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카운트라는 테이블이 있을 때 id가 x인 계좌의 밸런스를 알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쿼리문을 작성을 하는데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고 로스트 업데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뭘 써줘야 되냐면 for update라는 것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자가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MySQL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select, 즉 리드를 하면서도 write 락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거를 MySQL에서는 락킹 리드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렇게 리드를 하면서도 x에 대한 write 락을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트랜잭션 1번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리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리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그냥 이 값을 그대로 읽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다시 로스트 업데이트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만 이렇게 락킹 리드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락킹 리드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쿼리문으로 표현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or update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select를 하면서도, 즉 리드를 하면서도 x에 대한 write 락을 취득하려고 시도를 하는 건데 이미 그 x에 대한 write 락은 트랜잭션 2번이 쥐고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 1번은 그 락을 이렇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러면 트랜잭션 2번이 쭈쭈쭉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50을 읽었으니까 50에 30을 더한 80을 이렇게 x에 써주게 되고 이미 x에 대한 write 락을 획득한 상태였으니까 바로 이렇게 따로 x는 80이라고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커밋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되면서 x는 80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락은 반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락을 기다리고 있던 트랜잭션 1번은 이제 x에 대한 write 락을 획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락이 획득이 됐으니까 read x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 읽을 때 어떤 값을 읽게 될까요? 지금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리피터블 리드니까 리피터블 리드는 트랜잭션이 시작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읽는다고 했으니까 트랜잭션 1번은 이때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x의 값은 80이 아니라 50이었으니까 50이라는 값을 읽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실제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얘는 80이라는 값을 읽게 돼요. 왜냐하면 이 MySQL에서는 락킹 리드를 하게 되면 이 락킹 리드는 가장 최근에 커밋된 데이터를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제 읽게 된 건데 지금 이 타이밍에서 커밋된 데이터는 트랜잭션 2번에 의해서 커밋이 된 80이 가장 최근에 커밋된 데이터여서 이렇게 80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레벨과 상관없이 가장 최근에 커밋된 데이터를 읽는다는 거 이것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어서 쭈쭈쭉 진행을 하게 되면 80으로 읽었으니까 이제 x에서 40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80에서 40을 빼서 x에 40을 이렇게 write를 해줍니다. 그러면 x에 대한 write 락은 이미 획득되어 있는 상태니까 바로 이렇게 x40이라고 따로 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에 40을 넣어줘야 되니까 y의 값을 먼저 읽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락킹 리드로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트랜잭션이 y에 대해서 써주면 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y에 대해서도 이렇게 락킹 리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y에 대해서 뭔가를 써주는 또 다른 트랜잭션도 y에 대해서 읽는 것이 먼저 있었다면 거기서도 락킹 리드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락킹 리드를 해주면 이렇게 y에 대한 write 락을 획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에다가 40을 더해서 y는 50이라는 값을 써주게 되면 여기에 y는 50이라고 써주게 되고 최종적으로 커밋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되면서 x는 40, y는 50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는 제대로 된 결과인 거잖아요. 그래서 MySQL에서는 로스트 업데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락킹 리드를 써줘야 된다. 리피터블 리드라는 아이솔레이션 레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리얼라이저블 레벨로 쓰게 되면 그때는 로스트 업데이트도 해결이 될 거예요. 정리를 좀 하면 이 MySQL에서는 락킹 리드라는 용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락킹 리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select 뒤에 for update라고 붙여줄 수도 있고 select 뒤에 for share라고도 붙여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for update를 기준으로 살펴봤죠. 하지만 for share로도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개 차이는 뭐냐면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얘 같은 경우에는 write 락, 그러니까 exclusive 락을 획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read 락, 그러니까 shared 락을 획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ySQL에서는 이 락킹 리드라는 용어와 또 앞에서 살펴봤던 consistent
constant read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라는 것, 이것을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문법 자체 있잖아요. select for update나 select for share라는 이 문법 자체는 다른 RDBMS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동작 방식이 조금 달라요. PostgreSQL에서도 이 문법이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동작이 다른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isolation 레벨이 read committed나 repeatable read일 때 MySQL과 PostgreSQL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이 repeatable read일 때도 해결되지 않는 현상이 있는데 그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뭐냐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x는 10, y는 10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1번은 x와 y를 더해서 x에 쓰는 트랜잭션이고요. 트랜잭션 2번은 x와 y를 더해서 y에 쓰는 트랜잭션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트랜잭션 모두 아이솔레이션 레벨은 repeatable read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두 개의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면 최종 결과는 x는 20이고 y는 30이거나 혹은 x는 30이고 y는 20일 겁니다. 그런데 MVCC로 이 아이솔레이션 레벨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예제를 살펴볼게요. 자, 트랜잭션 1번이 먼저 시작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x에 대해서 리드를 합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값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2번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x에 대해서 값을 읽어서 10이라는 값을 읽었습니다. 다시 트랜잭션 1번이 이어서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y에 대한 값을 읽어서 10이라는 값을 읽었고요. 이번에는 트랜잭션 2번이 y의 값을 읽어서 10이라는 값을 읽었습니다. 다시 트랜잭션 1번이 이어서 실행을 해요. 그러면 x와 y의 값을 이렇게 읽었으니까 두 개를 더해서 20이라는 값을 x에 write를 합니다. 그러면 x에 대한 write락을 먼저 획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x에 대한 write락을 획득한 뒤에 x는 20이라는 값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트랜잭션 2번이 다시 실행을 해요. 그래서 얘도 x와 y 값을 각각 읽었으니까 두 개를 더한 값인 20이라는 값을 y에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먼저 y에 대한 write락을 획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락을 획득한 뒤에 y는 20이라는 값을 이렇게 따로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 1번이 커밋을 해요. 그러면 이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되면서 x의 값이 20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락은 반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트랜잭션 2번이 커밋을 하게 되면서 이 값이 여기에 적용이 돼서 y는 20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락도 반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 결과를 놓고 보면 둘 다 지금 20, 20이 됐잖아요. 정상적인 결과라면 한쪽은 30이고 한쪽은 20이 돼야 되는데 둘 다 20, 20이 됐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write skew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아이솔레이션 레벨 다루면서 이 현상을 살펴봤었죠. 그 현상이 지금 MVCC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솔레이션 레벨일 때는요. 지금 보시는 이 현상은 MySQL에서도 PostgreSQL에서도 둘 다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MySQL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아까 앞에서 봤었던 락킹 리드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x에 대해서 값을 읽을 때 이렇게 write락을 획득할 수 있도록 락킹 리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카운트 테이블에서 id x에 대해서 밸런스를 읽을 때 for update를 이렇게 같이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개발자가 챙겨줘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리드를 할 때 이렇게 x에 대한 write락을 획득할 수 있게 되고요. 바로 이어서 트랜잭션 2번이 실행을 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write락을 획득하는 목적으로 락킹 리드로 실행을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쿼리로 치면은 이렇게 for update를 작성하게 되면 얘도 읽으면서도 이 x에 대한 write락을 취득하려고 시도를 하겠지만 이미 이 락을 트랜잭션 1번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트랜잭션 2번은 이 락이 해제가 될 때까지 이렇게 블락이 된 채로 기다리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랜잭션 1번은 쭈쭈쭉 진행을 하면 되겠죠. 얘는 다시 y에 대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때도 락킹 리드로 읽게 됩니다. 그래야 혹시나 또 다른 트랜잭션이 y에 대해서 뭔가를 할 때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락킹 리드로 읽게 되면 y에 대한 write락을 취득하면서 이 10이라는 값을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0과 10을 더한 20이라는 값을 x에 write를 하게 되면 x20으로 따로 이렇게 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커밋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되면서 x는 20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원래 여기에 있던 락도 반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락을 기다리고 있던 트랜잭션 2번이 이제 이렇게 x에 대한 write락을 획득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타이밍에 x를 실제로 읽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ySQL에서 락킹 리드가 동작을 할 때는 가장 최근에 커밋된 데이터를 읽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트랜잭션은 여기서 시작을 했고 아이솔레이션 레벨은 리피터블 리드라 할지라도 이때 읽는 x의 값은 2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y를 읽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락킹 리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y에 대한 락을 획득한 뒤에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읽었고요. 이제 20과 10을 더해서 30이라는 값을 y에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y는 30이라고 저장을 하고 이제 커밋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되면서 y의 값은
30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락은 반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리피터블 리드 레벨에서 라이트 스큐를 해결해 주려면 MySQL 같은 경우에는 락킹 리드를 사용을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적용했던 이 방법이 포스트그레스QL에서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포스트그레스QL에서도 for update나 for share라는 문법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좀 달라요. 동작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볼게요. 포스트그레스QL에서 이 방식을 쓰게 되면 이 커밋 할 때까지는 동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지금 이 부분으로 돌아왔습니다. 포스트그레스QL로 바뀌었고요. 아이솔레이션 레벨은 둘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트랜잭션 1번이 커밋한 상태이니까 x20이라는 값이 여기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x는 20이라는 값으로 업데이트가 된 뒤에 여기에 있던 락은 다 반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락이 반환이 되면서 그 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트랜잭션 2번이 이제 x에 대한 라이트 락을 획득을 하고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이제 읽으려는 시도를 하는 건데, 포스트그레스QL에서는 이 부분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스트그레스QL에서는 이 레벨일 때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업데이트한 트랜잭션이 커밋이 되면 나중 트랜잭션은 롤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for update로 동작을 했는데 그 락을 트랜잭션 1번이 먼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읽게 되는 타이밍은 여기였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블락이 되어 있는 동안에 트랜잭션 1번이 이 X에 대해서 먼저 write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커밋을 한 겁니다. 그래서 for update를 쓰게 되면 이 규칙이 적용이 되면서 얘가 여기서는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롤백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커밋이 된 트랜잭션은 1번 트랜잭션 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결과는 20, 10으로 남아있게 되고요. 그러면 어쨌든 하나는 커밋, 하나는 롤백이니까 이 결과는 제대로 된 결과가 되는 거죠. 대신에 이 트랜잭션 2번은 나중에 다시 재시도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똑같이 for update로 동작을 하지만 MySQL과 PostgreSQL은 약간의 동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이 예제를 준비를 했고요. PostgreSQL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법도 있고 이런 문법도 둘 다 있거든요. 이 둘 다 이 규칙이 이 아이솔레이션 레벨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방금 우리는 지금 여기를 통해서 이거를 살펴봤는데 리드락을 획득할 수 있는 예제를 잠시 살펴보면, 만약에 이 타이밍에서 이렇게 x는 20으로 write를 해줬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트랜잭션 2번이 x에 대해서 리드를 하는데 select for share로 리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드락을 획득할 수 있는 형태로 x에 대해서 읽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리드락을 획득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이미 트랜잭션 1번이 x에 대해서 write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 x에 대한 write락을 먼저 쥐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write락이 누군가가 쥐고 있으면 리드락은 획득하지 못하고 그 write락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블락이 된 상태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트랜잭션 1번이 나중에 커밋을 했어요. 그러면 커밋을 하는 순간 이 락이 반환이 되면서 이제 트랜잭션 2번이 리드락을 이 타이밍에서 이제 획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레벨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적용이 되면서 먼저 write한 얘가 커밋이 됐기 때문에 이 리드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고 결국 롤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피터블 리드 레벨에서는 이 두 개의 쿼리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MySQL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최종적으로 얘들을 사용을 해서 리피터블 리드 아이솔레이션 레벨일 때도 write 스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MySQL과 PostgreSQL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하지만 동작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이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더 올려서, 그래서 시리얼라이저블 레벨을 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아이솔레이션 레벨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상 현상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RDBMS 모두 시리얼라이저블 레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레벨에서도 각각 동작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MySQL부터 살펴보면 이 MySQL은 시리얼라이저블 레벨이 리피터블 리드 레벨과 유사해요. 그런데 얘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트랜잭션을 작성을 했을 때 트랜잭션에 있는 모든 평범한 셀렉트문 같은 경우에 이 레벨일 때는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select for share처럼 동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락으로 동작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ySQL에서 시리얼라이저블 레벨은 MVCC라기보다는 락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왜 for update가 아니고 for share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성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for update를 하게 되면 exclusive 락이니까 성능의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어서 for share처럼 동작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for share로 동작을 하게 되면 for update에 비해서 데드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또 그런 단점이 상대적으로 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개발자가 이렇게 평범한 셀렉트문을 트랜잭션 안에 썼다고 할지라도 시리얼라이저블 레벨에서는 MySQL이 알아서 for share처럼 동작을 시킨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PostgreSQL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라이저블 레벨이
SSI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SSI는 Serializable Snapshot Isolation의 약자인데요. 얘는 여전히 MVCC로 동작을 하면서도 모든 이상 현상을 막아주는 그런 아이솔레이션 기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리서치를 해보니까 얘는 동작하는 방식이 퍼스트 커미터 위너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저도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다음에 따로 기회가 되면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MVCC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날 많은 RDBMS가 MVCC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MVCC가 내부적으로 실제로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는 각 RDBMS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오늘 영상이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설명이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제는 특정 조건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동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RDBMS를 잘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으로 트랜잭션에 관련된 내용은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이 영상들이 도움이 돼서 실제로 개발해서 구현하실 때도 좋은 성능을 내는 안정적인 트랜잭션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다 다뤘거든요. 그래서 정규화와 관련된 내용이랑 인덱스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NoSQL까지 다루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내용들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